안녕하세요. 누구나 알기 쉬운 엑셀 함수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엑셀 함수 중 텍스트 함수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입력된 문자열을 가지고 작업할 때 필요한 함수 중 문자열 위치를 찾는 find 함수, 특정 문자로 변경하는 replace 함수, substitute 함수, 그리고 문자열을 조인해주는 함수에 관해 배워보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텍스트가 입력된 셀에서 일부분 추출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문자열을 나눠서 추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문자 수가 서로 다르게 입력되어 한 글자씩 두 글자씩 나누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기준이 있다면 나누기 하기가 쉽죠. 그래서 기준이 있을 경우 그 기준이 몇 번째 위치에 있는가 찾아주는 함수가 find 함수입니다. 보통 혼자 사용되는 경우보다 다른 함수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 문자열의 일부분을 변경할 때 사용되는 함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화번호의 일부분을 특수기호로 변경하는 작업을 할 때 문자열의 일부분을 추출하는 left, right 함수 등을 사용했었죠. 이렇게 여러 함수를 혼합하는 게 아닌 replace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한 번에 가능합니다. 입력된 문자열에서 원하는 위치를 찾아 다른 문자열로 변경해주는 함수입니다. 이어서 substitute라는 함수도 있습니다. 문자열의 일부분을 다른 문자열로 변경해주는 함수입니다. replace 함수는 특정 위치에서 바꾼다면 이 함수는 특정 문자열을 바꾸는 함수입니다. 비슷한 듯 하면서 다른 함수죠. 그 다음 여러 셀에 입력된 값을 하나의 값으로 연결하거나 수식과 수식을 연결할 때 연결 연산자를 사용하여 작업해 보았습니다. 그 연결 연산자와 비슷한 일을 하는 함수로 concatenat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또한 엑셀 2019 버전을 사용하신다면 텍스트 조인이라고 하는 함수도 있습니다. 연결 연산자를 사용하여 값을 구할 때 조금 더 간편해질 수 있도록 이런 함수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실습 파일을 열어서 직접 사용해 보면서 해당 함수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엑셀 10 텍스트 함수 2번 파일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엑셀 10 텍스트 함수 2번 파일입니다. 먼저 작업해 볼 시트는 텍스트 함수 1번 시트입니다. 자, 텍스트 함수 1번 시트부터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임직원 이메일 주소록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입력된 자료의 중간에 보니까요. 아이디, 수정, 이메일, 전화번호를 채워야 하는 공간이 있네요. 자, 그럼 먼저 아이디를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메일 주소에서 아이디 부분만 따로 분리해야 하는 일이네요. 이메일에서 아이디라고 하면 저 at이라고 하는 골뱅이 기호가 있는 왼쪽 자리가 아이디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왼쪽에서부터 문자열을 추출하는 left 함수를 배웠습니다. 그럼 left 함수를 사용해서 왼쪽부터 문자열을 추출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각각의 이메일 주소를 보시면 아이디에 해당하는 글자 수가 제각각입니다. 그럼 단순히 10개, 12개 글자 수를 지정해서 추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자 수가 다를 때 특정 문자열의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을 가지고 문자열을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의 기준은 저 골뱅이 기호가 되겠네요. 그럼 저 골뱅이 기호가 몇 번째 있는가 먼저 알아볼까요? 자, 옆에 열 하나를 추가하겠습니다. D열을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삽입을 클릭합니다. 이메일 주소가 있는 바로 오른쪽에 비어있는 열 하나가 삽입됐습니다. 자, 이 D4번 셀에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골뱅이 기호가 몇 번째 있는가 그 위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함수가 find 함수입니다. 자, fx 함수 삽입 클릭. find라고 하는 함수가 최근에 사용한 적이 있다면 바로 선택을 하시면 되시고요. 최근에 사용한 적이 없다면 범주를 텍스트 범주로 바꿔줍니다. 자, 텍스트 범주를 선택을 해주시고 이 안에서 find라고 하는 함수를 찾아주시면 되세요. 자, find 함수를 찾아서 클릭해 보시면 그 아래쪽에 설명이 나올 겁니다. 지정한 텍스트를 다른 텍스트 내에서 찾아 해당 문자의 시작 위치를 나타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보면 대소문자를 구분한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위치도 정확하게 찾아지겠네요. 자, 그럼 확인을 클릭합니다. find에 해당하는 인수창이 열렸습니다. 자, find 함수의 첫 번째 인수의 설명을 한번 볼까요? 찾으려는 텍스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글자가 무엇이었죠? 이메일 주소에 at이라고 하는 골뱅이 기호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 입력을 해주시는 겁니다. 즉, 찾으려고 하는 문자열을 이 첫 번째 인수 자리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보면은 큰 따옴표를 사용하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즉, 찾으려고 하는 문자열을 정확하게 인식시켜 주려면 따옴표 안에 넣어 주셔야 정확하게 인식이 됩니다. 네, 이처럼 인수창을 사용하시면 두 번째 인수 자리를 클릭했을 때 이렇게 자동으로 따옴표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인수창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입력을 해 나가실 경우에는 큰 따옴표를 꼭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인수를 보겠습니다. 찾으려는 텍스트가 포함된 텍스트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즉,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저 골뱅이 기호가 입력되어 있는 셀을 선택하시면 되세요. 그럼 C4번 셀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C4번 셀 클릭. 자, C4번 셀에 입력되어 있는 문자열을 기준으로 찾으려고 하는 기호가 13번째 위치에 있다라고 안내합니다. 자, 이때 세 번째 인수 자리는 찾기 시작할 문자의 위치를 의미합니다. 찾으려고 하는 문자가 이 포함된 텍스트 셀에 여러 번 입력이 되어 있다면 그 중에 몇 번째 있는 걸 찾을 건가 인수를 정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세 번째 인수 자리를 생략하면 자동으로 1이라고 지정한다고 합니다. 즉, 해당하는 찾을 문자열이 하나만 있다면 생략을 하셔도 됩니다. 만약 2개, 3개 입력이 되어 있다면 두 번째 위치인지 세 번째 위치인지 정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입력되어 있는 문자가 한 번씩만 들어가 있어서 생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계산이 끝난 D4번 셀에 채우기 엔들점을 사용해서 수식을 복사해 보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 각각의 문자열의 위치가 다르게 되어 있네요.
즉 id에 해당하는 글자 수가 그만큼 다르게 입력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id라고 하는 위치는 이 13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자, 이때 13이란 의미는 전체 입력되어 있는 글자에 id 다음에 위치하는 이 골뱅이 기호가 13번 위치에 들어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id에 해당하는 글자 수는 12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왼쪽부터 글자를 찾아내는데 13번 위치가 아닌 13에서 하나를 제외한 12까지의 글자 수가 필요하겠습니다. 레프트 함수를 활용해서 왼쪽부터 12라는 결과를 뽑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입력되어 있는 골뱅이 기호가 14번째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14에서 하나를 제외한 13이라는 문자열의 개수가 필요하겠네요. 자, 이런 형식으로 레프트 함수를 사용해서 두 번째 인수 자리에 넣을 내용은 각각의 골뱅이 기호가 위치한 자리에 하나 제외한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id를 구하러 가보겠습니다. 이 4번 셀에 클릭, fx 함수 삽입 클릭, 함수 마법사 창이 열리면 레프트 함수를 찾아주시는데 범주가 텍스트 범주로 되어 있어서 바로 아래쪽에서 left라고 하는 함수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left 함수 찾으셨다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left 함수 인수창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추출하려는 문자가 들어있는 텍스트 문자열. 자, 이 문자열을 선택을 해주라고 하네요. 추출하려는 문자가 들어있는 텍스트 문자열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추출하려고 하는 문자는 이메일 주소가 되겠죠? 그래서 C4번 셀 클릭. 자, 두 번째 인수는 총 추출할 글자 수입니다. 즉 여기 이렇게 우리가 D4번 셀에 구해놓은 13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즉 13이라고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D4번 셀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미리 결과값을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id와 함께 골뱅이 기호까지 같이 붙어 있네요. 우리는 기호는 제외를 시켜야겠죠. 그래서 빼기 1 해주시면 정확하게 id에 해당하는 결과만 나옵니다. 자, 되셨다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id 부분만 추출이 되었습니다. 자, 채우기 핸들점에 마우스 포인터 맞추시고 더블 클릭. id는 추출이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사용된 이 D4라고 하는 셀에 입력되어 있는 값이 만약 지워질 경우, 즉 D라고 하는 이 열 자체를 삭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D라고 하는 열에 선택을 하셔서 오른쪽 버튼 삭제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삭제를 클릭하시면 삭제를 하고 났더니 ID 결과값에 오류 표시가 생겼습니다. 해당 수식 셀에 사용되었던 D4번 셀의 값이 지워지면서 수식 인식을 정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류값이 떴네요. D4번 셀을 클릭하신 상태에서 수식 입력줄을 보시면 정확하게 D4번 셀에 해당하는 위치가 오류 표시로 떴습니다. 즉, 레프트 함수에서 두 번째 사용됐던 인수 자리를 수정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레프트 함수에서 두 번째 사용됐던 인수는 find 함수를 사용했던 인수였습니다. 함수 안에 또 하나의 함수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식을 수정하러
fx 클릭 함수 인수창이 열렸습니다. 자, 두 번째 인수 자리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을 다 지우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find 함수를 불러 오셔야 됩니다. 자, left 함수인 인수창에서 find 함수를 불러 오겠습니다. 두 번째 find 함수가 들어갈 인수 자리에 클릭. 그대로 우리 왼편 상단 이름 상자 쪽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인수창이 열려 있을 때는 이름 상자 위치가 수식을 추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left라고 하는 함수를 또 사용할 수 있게끔 함수 이름이 표시되고 있을 겁니다. 자, 이 안에 펼침 버튼은 삼각 버튼을 누르시면 추가하실 수 있는 함수들이 최근에 사용한 순서대로 보여지실 겁니다. 자, 우리는 최근에 find 함수를 바로 직전에 쓰셨죠? 그래서 바로 find라고 하는 함수가 보이실 겁니다. 그대로 find 함수 이름에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함수 인수창이 find라고 하는 창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수식 입력줄을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우리 수식 입력줄을 확인하시면 left 함수의 두 번째 인수 자리에 find 함수가 추가로 표시가 됐습니다. 함수 안에 또 다른 함수가 들어온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어서 find 함수로 작업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찾으려고 하는 텍스트, 우리는 at이라는 골뱅이 기호를 찾으려고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인수 자리에 골뱅이 기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자, 문자열은 이렇게 큰 따옴표를 사용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처럼 인수창을 사용하실 때는 자동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두 번째 인수 자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알아서 큰 따옴표가 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인수, 찾으려는 텍스트가 포함된 텍스트 셀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즉시 4번 셀 클릭. 다시 4번 셀에서 골뱅이 기호가 몇 번째 위치하고 있는가를 찾아줬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수식 입력줄을 보셔야 돼요. 우린 아직 수식이 끝난 게 아닙니다. left 함수의 C4번 셀을 기준으로 find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13이라고 하는 추출할 위치를 정했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해버리시면 골뱅이 기호까지 같이 추출이 됩니다. 그래서 find 함수로 찾아낸 글자 수의 하나를 제외하는, 즉 빼기 1을 넣어주셔야 되죠. 자, 여기서 빼기 1을 하기 위해서 다시 인수창을 left 함수 인수창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인수창을 이동하는 방법은 수식 입력줄에서 직접 함수 이름 자리를 클릭해 주시면 되세요. 즉, 현재 수식 입력줄에 있는 left라고 적어져 있는 함수명을 직접 클릭을 합니다. 자, 클릭하면은 바로 함수의 인수창이 left로 변경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수식 입력줄에서 find라는 함수명에 클릭을 하시면 인수창이 find라고 하는 이름의 함수 인수창으로 변경이 되는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이렇게 인수창이 열려 있을 때 수식 입력줄에서 각각의 함수명 자리에 클릭을 해주시면 클릭한 함수명에 맞춰서 인수창이 바뀝니다. 자, 이렇게 left라고 하는 인수창으로 이동을 해 오시면 첫 번째 인수에는 추출하려는 문자가 들어있는 C4셀이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방금
추가하셨던 find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골뱅이 기호가 몇 번째 위치하는가를 추출할 글자 수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결과가 아이디와 함께 골뱅이 기호까지 추출이 된다라고 결과를 보여주고 있네요. 네, 우리는 아이디만 뽑아야 하기 때문에 저 기호는 제외를 시켜야겠죠. 그래서 find 함수의 괄호 뒤에다 클릭 빼기 1을 해주셔야 정확하게 아이디만 추출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러면 아래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그랬더니 정확하게 아이디만 뽑아졌네요. 자, 이렇게 추출된 결과값을 다시 수식 복사하겠습니다. 채우기 핸들점에서 더블 클릭. 자, 이제는 정확하게 아이디가 추출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함수를 사용하실 때 혼자 사용이 되기도 하지만 혼합해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자, 되셨을까요? 그럼 이어서 수정 이메일이라고 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수정 이메일이라는 작업은 무엇을 하실 거냐면 우리 이메일 주소를 다시 차근차근 봐보시게요. 자, 이메일 주소를 보시면 마지막에 해당하는 회사의 각각 주소값이 어디는 co.kr로 끝나고 어디는 com이라고 하는 주소로 끝나네요. 한 회사인데 주소가 혼합돼서 입력이 되었습니다. 자, 이 혼합되어 있는 주소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보시려는 작업이 co.kr이라고 하는 이 주소값을 com이라고 하는 주소로 변경을 시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사용해 보실 함수는 substitute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문자열 중에 특정한 문자열을 찾아서 바꾸기 해주는 함수입니다. 자, 그럼 이 4번 셀을 클릭을 하시고 함수를 찾으러 fx 함수 삽입을 클릭합니다. 자, 텍스트 범주 안에서 substitute라고 하는 함수를 찾아주시면 되세요. 자, substitute 함수를 찾으셨다면 그 아래 설명을 한번 봐보시게요. 텍스트 중에 오래된 텍스트를 찾아서 새 텍스트로 바꿔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력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에 co.kr을 찾아서 com이라고 하는 주소로 바꾸는 작업을 하실 겁니다. 자, 이해되셨을까요? 그럼 확인을 클릭합니다. 함수 인수창이 열렸습니다. 자, 인수창의 첫 번째 텍스트라고 하는 인수를 보시면 찾기 및 바꾸기에 대상이 되는 텍스트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즉, 바꾸려고 하는 텍스트가 입력된 셀을 선택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메일 주소가 입력되어 있는 C4번 셀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C4번 셀 클릭. 자, 이어서 두 번째 인수 자리에 클릭. 올드 텍스트라고 해서 바꾸려고 하는 문자열입니다. 이때 설명을 보시면 대소 문자가 정확하게 일치해야만 바꿀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입력하실 때 정확하게 대문자, 소문자를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소문자로만 입력을 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인수 자리에 직접 co.kr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수창에서 작업을 하실 때는 다음 인수 자리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따옴표가 붙습니다.
직접 큰 따옴표를 입력하셔도 되고 이렇게 인수 위치를 옮기셔서 알아서 자동으로 붙게끔 하셔도 되세요. 이때 주의하실 건 인수창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수식을 직접 타이핑해서 입력하신다 그러면 문자열 입력하실 때 꼭 큰 따옴표를 사용해 주셔야 정확한 결과값이 구해집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인수인 new 텍스트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바꾸려고 하는 새 텍스트죠. 그래서 우리는 com이라고 하는 com을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마지막 인수 자리에 클릭 com이라고 하는 문자열 앞뒤로 큰 따옴표가 붙었습니다. 큰 따옴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세요. 자, 이어서 네 번째 인수 자리에 설명을 봐보시면 몇 번째의 올드 텍스트를 바꿀 것인지 지정합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입력되어 있는 글자 중에 co.kr이 여러 번 입력이 되어 있다면 몇 번째 위치하고 있는 글자를 바꿀 건가 그 순서를 정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co.kr이 한 번만 입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생략을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아래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확인 클릭. 자, 수정된 이메일에 kmax.co.kr이었던 주소가 kmax.com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나머지 주소들도 확인을 해볼까요? 채우기 핸들점에서 더블 클릭. 자, 각각의 입력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에서 co.kr인 경우에는 com으로 변경을 하고 이미 com으로 입력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문자열 중에 특정한 문자열을 원하는 문자열로 바꾸기 해주는 함수가 substitute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실까요? 자, 이제는 전화번호라고 하는 F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전화번호라고 해서 각각 G열과 H열, I열에 입력되어 있는 이 세 개의 번호를 통해서 하나의 문자열로 연결해주는 작업입니다. 즉 010-3212-0001이라고 하는 전화번호로 결과값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각각의 셀에 이렇게 값이 입력이 되어 있을 때 해당하는 문자열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연결 연산자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 연산자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배워본 연산자를 통해서 한번 작업을 해볼까요? 자, F4번 셀에 클릭, 등호는 첫 번째 번호가 입력되어 있는 G4번 셀 클릭. 이어서 번호 2번을 연결하는 게 아니라 하이픈 기호를 여기에 추가하는 작업을 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결 연산자를 사용해서 기호를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Shift 키 누르시고 키보드에 7번 키를 누르시면 연결 연산자가 입력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하이픈 기호를 넣으셔야 되는데 문자열을 연결하실 때는 그냥 연결하시면 안 되세요. 큰 따옴표로 꼭 표시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큰 따옴표, 하이픈 기호, 다시 큰 따옴표. 자, 이렇게 따옴표 안에 문자열을 표시해 주셔야 엔터 하셨을 때 정확하게 표시돼서 나옵니다. 자, 다시 이어서 수식 작성을 하겠습니다. 기호 다음에 번호 2번을 또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결 연산자, 그 다음 번호 2번에 해당하는 H4번 셀 선택,
또 하이픈 기호를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결 연산자, 문자열을 입력하기 위해서 큰 따옴표, 하이픈, 큰 따옴표. 문자열과 셀 주소를 연결하셔야 하기 때문에 또 연결 연산자. 그 다음 번호 3번이 입력된 I4번 셀 클릭. 자, 이렇게 차근차근 셀 주소와 문자열, 셀 주소를 반복해서 연결을 해주시는 게 전화번호로 결과값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거는 따옴표를 하나라도 빼먹으시거나 연결 연산자를 입력을 안 해주시면 엔터 하셨을 때 오류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정확하게 잘 되었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터. 각각의 번호가 연결이 되어서 입력됐네요. 자, 여기까지 잘 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번호를 잘 봐보시면 여기에 현재 녹색 표기가 다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즉, 현재 입력되어 있는 010이라고 하는 값은 문자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즉, 여기에 입력되어 있는 010이라고 하는 값은 숫자가 아닌 문자열로 인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G4번 셀에 클릭을 해보시고 바로 옆에 뜨는 스마트 태그에 클릭을 해보시면 이 셀은 숫자가 아닌 텍스트 서식이 지정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 형식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010이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만약 숫자로 변환을 해버리시면 010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나옵니다. 과연 어떻게 바뀌는가 클릭을 해볼까요? 자, 숫자로 변환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앞에 0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즉, 숫자라고 하면 앞에 들어오는 0은 유효하지 않은 값이라고 해서 결과값에 표시를 안 합니다. 그래서 1, 0이라고만 결과가 나와 버린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값을 전화번호로 연결을 해버리면 앞에 0이 없는 상태로 결과가 돼버리겠죠. 또는 지금같이 번호 3번을 보시면 000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0001이라고 입력되어 있는 값에 스마트 태그를 눌러서 숫자로 변환을 해버리시면 앞에 들어있는 000은 전부 다 사라집니다. 과연 사라질지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즉, 숫자로 변환에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앞에 붙어 있는 0은 다 지워집니다. 그래서 문자열로 활용을 하셔야겠다 그러면 이 오류 표시는 그대로 놔두셔야 됩니다. 0001이라고 표시하겠다 그러면 그대로 놔두셔야 되는 거죠. 자, 확인이 되셨다면 저는 다시 실행 취소, 되돌리기를 해서 원래 상태에 0001이 표시되게끔 바꾸겠습니다. 실행 취소 또는 컨트롤 Z. 자, 다시 전화번호를 연결하는 수식으로 와보시게요. 전화번호를 연결하는 작업을 우리가 했습니다. 자, 여기 연결되는 작업을 하실 때 한 2개 정도까지는 연결할 만하지만 지금같이 5개를 연결하겠다 그러시면 상당히 복잡한 작업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 연산자와 같은 결과값을 만들어내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래쪽 F5번 셀에 클릭을 하고 함수로 번호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F5번 셀 클릭, fx 함수 삽입 클릭. 자, 범주가 텍스트로 되어 있다면 함수 선택에 바로 concatenate라고 하는 함수가 보이실 겁니다. 자, 찾으셨다면 해당하는 함수 설명을 한번 봐볼까요? 여러 텍스트를
한 텍스트로 조인시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자, 그럼 사용해 보러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함수 인수창이 열렸습니다. 보시면 텍스트 1, 텍스트 2, 텍스트 3 클릭하실 때마다 인수 자리가 하나씩 늘어날 겁니다. 자, 그러면서 텍스트를 255개까지 연결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즉, 각각의 이 인수 자리에 연결할 셀이나 문자열, 수식값 등을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번호를 하나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먼저 텍스트 1번 자리는 번호 1이 들어갈 G5번 셀. 두 번째 텍스트 인수 자리에는 하이픈 기호를 입력해 주시고요. 큰 따옴표는 인수창에서 작업을 하시면 자동으로 생성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대로 세 번째 인수 자리에 클릭합니다. 그럼 알아서 큰 따옴표가 붙었을 겁니다. 자, 세 번째 인수 자리는 번호 2가 있는 H5번 셀 클릭. 자, 네 번째 인수 자리에 클릭하시고 하이픈 기호를 입력하세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인수 자리에 클릭. 자, 번호 세 번째 I5번 셀 클릭. 각각의 셀과 문자열만 하나씩 잘 넣어 주셨다면 이렇게 연결된 결과값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간단하게 몇 번 클릭으로 전화번호로 연결이 되었네요. 자, 그럼 이제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전화번호가 또 연결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열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함수를 사용하셔도 되고 연결 연산자를 사용하셔도 되세요. 편하신 방법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엑셀은 같은 결과값을 내는데 방식이 조금씩 다를 때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배우셔서 그 중에 편한 방법을 기억하셨다가 필요하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자, 그럼 다음 시트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텍스트 함수 2번 시트에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시트를 보겠습니다. 창간 기념 이벤트 당첨자 명단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자료를 그냥 공유하면 안 되겠죠. 공유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름과 전화번호의 일부분을 다른 문자열로 대체해서 보호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름의 가운데를 다른 문자열로 변경하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left와 right 연결 연산자를 사용하셔서 가운데 문자열을 다른 문자열로 변경해보는 작업을 하셨어요. 이번에는 여러 함수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의 함수로 문자열을 변경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G4번 셀을 클릭합니다. FX 함수 삽입 버튼을 클릭합니다. 함수 마법사 창에 범주가 텍스트로 되어 있다면 이 안에서 찾으셔야 되는 함수는 replace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replace 함수명을 찾으셨다면 클릭. 그 아래 설명을 봐보시면 텍스트의 일부를 다른 텍스트로 바꿉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사용을 하는가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replace라고 하는 인수창이 열렸습니다. 자, 보시면 4개의 사용해야 하는 인수자리가 보이실 겁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old text라고 되어 있는 인수자리를 클릭합니다. 자, 아래 설명을 보니까요. 바꾸려는 텍스트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즉,
변경하려는 문자가 입력된 셀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름을 작업을 하실 거죠. 그래서 이 4번 셀을 클릭합니다. 자, 이 4번 셀에 입력되어 있는 이름을 가지고 특정한 위치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바꾸려는 거죠. 자, 이어서 두 번째 인수는 시작 위치입니다. 입력되어 있는 문자열 중에 몇 번째 입력되어 있는 내용을 바꿀 건가입니다. 우리는 이름의 가운데 글자를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자리가 시작 위치가 되겠습니다. 세 글자 중에 두 번째 있는 글자부터 변경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럼 세 번째 인수 자리에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올드 텍스트에서 바꾸려고 하는 문자의 개수라고 합니다. 즉, 입력되어 있는 이름 중에 총 몇 개의 글자를 바꿀 건가 개수를 넣어주시는 겁니다. 바꾸려고 하는 글자는 현재 한 글자를 바꾸려고 하죠. 그래서 1이라고 하는 숫자를 넣어주시면 두 번째 자리에 있는 글자 하나를 바꾸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인수는 바꾸려고 하는 문자열, 즉 새롭게 입력될 문자열을 넣어주시면 되세요. 키보드에 표시되는 일반적인 기호들을 사용하셔도 되고, 만약 키보드에 바로 안 보이는 특수 문자를 사용하겠다 그러시면 우리 키보드에 있는 미음을 한번 눌러주시고 한자 키를 한번 눌러주시면 키보드에 바로 표시되지 않은 특수 문자를 불러와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래쪽에 문자열이 펼쳐지면 키보드에 탭 키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한 번에 다 펼쳐지면서 사용하려는 문자열을 빠르고 편하게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안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문자열이 있으시다면 클릭. 자, 이렇게 해당하는 각각의 자리에 인수가 하나씩 채워졌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 뉴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문자열은 큰 따옴표로 묶어주셔야 정확한 값을 표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마지막 인수인 경우에는 바로 위쪽 자리 인수 위치를 한번 클릭을 하신다거나 아니시면 직접 따옴표를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되셨다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완성된 수식을 채우기 핸들점에서 더블 클릭으로 채워보겠습니다. 각각의 이름의 가운데 문자열이 바뀌어서 표시가 되고 있겠네요. 잘 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어서 전화번호도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전화번호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 중에 가운데 번호 4자리를 다른 기호 문자로 바꾸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H4번 셀에 클릭, FX 함수 삽입 클릭, 함수 마법사 창이 열리면 Replace 함수를 찾아서 클릭합니다. Replace 함수 찾으셨다면 아래 확인을 클릭합니다. Replace 인수창이 열렸다면 첫 번째 인수에 해당하는 바꾸려고 하는 문자열이 입력된 셀 올드 텍스트에 해당하는 F4번 셀 클릭. 자, 두 번째 인수 스타트 넘을 보겠습니다. 몇 번째부터 바꾸기를 진행할 건가 시작 위치를 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올드 텍스트에 해당하는 F4번 셀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입력되어 있는 전화번호 중에 가운데 번호 4자리를 우리는 변경을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값의 시작 지점이 010 다음에 해당하는 5번째 자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시작 번호는 5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인수는 총 바꾸려고 하는 글자 수입니다. 즉, 5번째 위치부터 몇 글자를 바꿀 건가입니다. 우리 바꾸려고 하는 글자 수는 14566이 입력되어 있는 총 4글자를 바꾸려고 하죠. 그래서 4를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인수는 어떤 문자열로 표시를 할 건가입니다. 새롭게 표시될 문자열을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간단하게 키보드에 있는 기호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글자 수에 맞춰서 해당 기호를 4번 입력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이때 마지막 인수 자리는 문자열을 입력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직접 큰 따옴표를 표시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바로 위쪽 부분에 인수 자리를 클릭하셔서 자동으로 따옴표가 붙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즉, 이렇게 큰 따옴표가 붙어야 정확하게 인식이 돼서 결과가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전화번호의 가운데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는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레프트 함수, 라이트 함수와 연결 연산자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처럼 replace라고 하는 함수 하나를 사용하시면 내가 지정한 위치에서 총 몇 글자를 바꿀 건가에 따라 아주 간편하게 결과를 구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되셨다면 수식을 채워보겠습니다. 자, 채우기 핸들점에 맞추셔서 더블 클릭. 자, 이렇게 해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일부분의 문자열을 감추는 작업을 해보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자, 이때 주의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함수식을 변경하고 나서 자료를 공유하기 위해 E열과 F열을 삭제하셨을 경우, 즉 이름과 전화번호의 일부분을 감추는 함수식으로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원본 자료에 해당하는 E열과 F열을 삭제를 그냥 하시면 해당하는 수식이 오류가 납니다. 과연 그럴지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E열과 F열을 같이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 삭제를 클릭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오류가 표시가 되어버렸네요. 즉, 각 수식에 사용된 참조 셀에 해당하는 값이 사라져서 수식이 오류가 난 겁니다. 자, 되돌리기, 실행 취소, 컨트롤 Z. 자, 그러면 지금같이 원본 데이터인 이름과 전화번호는 지우고 바꾸기 한 G열과 H열의 값만 남겨놔야 되는 경우가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사용하시는 방법이 G열과 H열 함수식이 사용된 영역을 같이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복사를 클릭합니다. 수식이 작성된 G열과 H열 같이 선택을 하시고 복사가 되셨다면 가장자리가 약간 특이하게 표시가 될 겁니다. 자, 마우스 포인터 다른 곳으로 가지 마시고요. 그 자리에서 오른쪽 버튼 다시 누르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메뉴 중에 붙여넣기 옵션이라고 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 붙여넣기 옵션 중에 1, 2, 3이라고 적어져 있는 이 옵션을 선택을 합니다. 현재 복사한 범위 안에
입력되어 있는 수식은 삭제를 해버리고 보여지고 있는 그대로의 값만 화면에 표시해주는 붙여넣기 옵션입니다. 자, 그래서 해당하는 붙여넣기 옵션에 값이라고 하는 1, 2, 3에 클릭. 자, 그러면 해당하는 범위 안에 뭔가 달라진 점은 안 보이실 겁니다. 그치만 수식을 계산하셨던 셀에 클릭을 해보시면 수식 입력줄에 더 이상의 함수식은 안 보일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E열과 F열을 선택을 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삭제를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과연 그런지 삭제에 클릭합니다. 자, 이번에는 오류가 안 생겼죠? 즉 해당하는 각각의 셀에 값으로 붙여넣기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수식이 남아있지 않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자료를 공유하실 때 개인정보는 중요하게 처리를 하셔야 되니까 꼭 이렇게 바꾸기라는 작업을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자열에서 특정 문자의 위치를 찾는 함수 find라는 함수를 배우셨습니다. 그 다음 입력된 문자열의 일부분을 특정 문자열로 바꾸는 replace라는 함수와 substitute라는 함수를 배웠습니다. replace라고 하는 함수는 입력된 문자열의 지정된 위치를 원하는 문자열로 변경해주는 함수였고 substitute라는 함수는 입력된 문자열에서 일치하는 문자를 찾아 다른 문자로 변경해주는 함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 문자열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concatenate라는 함수도 알아보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배워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